안녕하세요. 이번엔 종교와 문화를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자, 문화는 일상이다. 그래서 culture is ordinary라는 말을 하는데 모든 것이 문화가 아닌 것이 없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방도 아마 다 문화적인 걸로 꾸며졌을 겁니다. 뭐 사진도 붙어 있고, 뭐 유명한 영화 배우 사진도 붙을 수 있고, 또 재미있는 캐릭터 같은 거, 뭐 고양이라든가, 뭐 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책상 위에 뭐 여러 가지 연필이라든지서부터 해갖고 모든 게 다 일상적인 게 돼 있죠. 또 여러분들이 아침에 앉아서 식탁으로 가면은 뭐 식탁 그릇 모양이라든가 컵의 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디자인을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서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거, 또 나를 둘러싼 가족들, 그리고 내가 겪었던 체험,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는 문화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마다 정말 문화 모습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도시에서 자라고 또 농촌에서 자랐어도 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또 집안의 문화가 또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뭐 일상 전체가 문화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날에는 더 발전돼서 발달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또 세계 저 끝에 있는 나라의 문화도 우리가 다 뭐든지 검색하면은 뭐 안 볼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는 일상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라고 하는 이 용어는 라틴어 컬츄라에서 파생됐고 본래는 이제 경작한다, 재배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이렇게 뭐 나무를 자라게 하고 농사짓는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양, 예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교양 예술과 같으려면 한 번에 뭐 유명한 뭐 피아니스트나 뭐 화가가 나올 수가 없겠죠. 숱한 노력도 하고 또 좌절도 겪고 또 인내하고 그런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어떤 하나의 예술 작품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그런 멋진 공연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교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계속 훈련을 쌓으면서 차츰차츰 그런 의식의 세계가 넓어지고 철학의 세계가 넓어지고 역사,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서는 교양과 발전된 의식들을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걸 하지만 또 넓은 의미로는 생활 양식 전반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뭐 버스 전철 타는 것도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광고도 있고요. 또 앉는 의자의 모습이라든지 또 디자인 또 거기에 그 안에 지하철 안에 들어있는 무슨 그 글씨 모양들 또 이런 것이 어디 방향을 가리키는 거 출구 모양을 가리킨다든지 뭐 화장실 모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모든 뭐 호텔이라든지 또 길거리에 우리가 가면서 보게 되는 쇼 윈도우 하죠. 그래서 뭐 가면서 보는 모든 그런 상품점들이 다 하나의 그런 문화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일상 모든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영역은 이제 이런 현대적인 편리성, 또 그래서 문화생활, 문화주택,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집에 그런 문화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히 엄마, 아버지, 뭐 여러분들이 뭐 거기 안에 뭐 화초들도 많이 가꾸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그림을 갖다가 직접 그려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붓글씨 같은 걸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도 또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그런 문화 생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얘기했던 그런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을 또 배우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그래서 교양 과목들도 듣고요. 자기 전공 지식도 깊게 배우면서 그런 밸런스들을 실력을 또 키워 나가죠. 그냥 우스운 얘기지만 저도 옛날에 그냥 연애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제 여자친구를 이렇게 더 만나고 싶고 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막 철학책을 그냥 막 무슨 키엘케고르가 뭐 어떻다 그리고 칸트가 어떻다 뭐 어쩌고 이런 것들 그냥 몇 줄 읽고 나가가지고 그런 걸로 막 아는 척하고 그랬던 아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건 금방 뽀록 난다 그러죠. 금방 뭐 밝혀지는데 어쨌든 좀 뭔가 괜히 아는 척 하려고 했던 그런 나 자신의 어떤 허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세련된 생활, 좀 기품 있는 생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아함, 예술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또 철삭대고 까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점잖고 뭔가 이렇게 뭐 하나라도 이렇게 상대방에게 또 이렇게 예의도 갖추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되겠죠. 또 뭐 옷에 있어서도 여러분들도 어떤 예술풍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미를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뭐 모양이 무늬가 예쁘다든가 귀걸이가 뭐 또 목걸이가 뭐 헤어밴드 뭐 이런 여러 가지부터 시작해서 또 머리도 이렇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를 가꾸려고도 합니다. 하여간 뭐 요새는 토탈 패션이라 그래서 신발부터 머리 끝까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신경 쓰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류의 가치적인 소산으로서 철학이 있죠. 종교, 예술, 과학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철학은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과거도 알고 또 현재 이 세계가 또 어떤 가치 철학을 가지고 서로 사회가 구성원이 어떻게 만나지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정치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21세기 때는 어떤 철학이 이 세계에 또 주류를 이루고 있느냐. 또 옛날에는 막스 철학, 유물론적인 철학이죠. 또 관념적인 철학, 해결 철학 이런 것이 그 사회에 어떤 큰 그 질서에 영향을 줘요. 우리나라도 성리학이라든가 철학, 불교 철학, 그리고 동학이라든지 한국 철학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철학이 바뀌면 모든 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철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게 굉장히 그냥 아유 저거는 뭐 어려운 공부 아니나 뭐 소크라테스가 하는 거고 플라톤이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철학을 공부해 그게 아니죠. 오히려 현대 사회일수록 그런 철학들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면서 또 미래를 여러분들이 또 준비해야 될 그런 그 안에 컨텐츠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 뭐죠? 그 영화가 그 저 이번에 아카데미 상을 우리가 다 뭐 받고 그랬잖아요. 기생충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히 그 영화의 기법만이 아니라 하나의 그런 철학이 그 감독의 철학이 거기에 담겨지고 또 배우들도 그런 철학에 맞춰서 자기 연기를 해낼 때 하나의 또 큰 작품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카메라 또 조명 뭐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할 때 그런 먼저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죠. 그건 또 우리가 이제 다루는 그런 종교 부분, 종교도 역시 문화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따 후반부에서도 종교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술, 뭐 이건 얘기 하나만 하죠. 그죠? 뭐 무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러 음악의 예술, 또 미술도 있고 또 설치 미술도 설치 예술도 있죠.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많이 합니다. 길거리 예술. 그래서 길거리에서 뭐 자기의 어떤 장기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데 보면은 가만히 어떤 사람이 얼굴에다가 이렇게 꼭 페인트 같은 거 흰색 페인트 같은 거
칠해놓고 옷도 흰 옷 입고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동전을 그 앞에다가 딱 놓으면은 이렇게 그 로봇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해요. 근데 하나도 웃지 않아요. 앞에서 막 웃기기도 해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나와서 하고. 뭐 여러 가지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또 과학, 또 하나의 문화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과학 세계가 보여주는 그런 그 IT 쪽이라든지 특히 그죠?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면은 또 많은 뭐 자동차, 기계 문명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자동차 디자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모양이 다 다르죠. 색깔도 다 다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과학 문명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이 뭐 하나 포장부터 뭐 상품 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리본 띠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의 그 한글도 요즘에는 멋진 그런 글자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음악이나 책을 게임, 인터넷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현대 문명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또 우리가 미디어와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영역은 이제 뭐 정말 이 잠 잘 때까지도 잠자면서도 우리가 뭐예요? 스마트폰 보면서 뭐 카톡도 하고요, 뭐 뉴스도 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에 또 깨면은 스마트폰부터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가 뭐 약간 내 손 안에 쥐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특히 이 젊은 사람들 이제 또 전공이든 비전공이든 이런 문화 컨텐츠들을 우리가 어떤 걸로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거냐를 위해서 그런 많은 깊이 있는 또 교양과 지식, 전문성, 그리고 그런 철학, 또 예술, 과학, 또 테크니컬한 기술들, IT와 관련되는 그런 영상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걸 계속 공부함으로써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거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화 이론에 대해서 칼 막스가 있죠. 이 사람이 약간 현대 지성사회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단순히 뭐 이 사람이 좌파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당시에 특히 뭐 기독교라든가 종교 여기서 가져다주는 그런 지배 이념 이런 것들이 중세 내내 지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이 프로이드, 심리학자 프로이드고 칼 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에 아주 큰 전환점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또 사상을 또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제의 이해관계 정당화하는 허위식이다. 허위의식. 그러니까 지배 이념. 그러니까 지배 이념이 됐을 때는 항상 지배층을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요. 심지어는 우리가 신라 불교 시대 때 나중에도 좀 설명하겠지만 불교 시대 때에도 화엄 사상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서로 화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하라. 그것이 이제 불교의 지배층의 하나의 큰 화두였고 이념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신라하고 백제하고 막 전쟁하고 싸워요. 또 권력을 놓고 경주에서 왕의 직속파하고 뭐 저 외곽에 있는 진골 성골이라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또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막 그 안에 전쟁은 아니지만 막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많아요. 또 농민들 또 반란을 일으키고 살기 힘드니까 또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불교는 이런 화엄 사상으로 해서 어떤 지배 이념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구약 성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권력을 잡고 이제 그 옆에 제사장이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가 이제 다윗 장신의 왕권이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자식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잇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지배 이념이죠. 이런 것은 어디에도 나옵니까? 바로 우리 조선시대 때 이성계가
이제 고려의 그거를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위화도 획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 이씨 집안으로 600년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성서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지배 이데올로기는 그 성리학, 그 리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했으니까 불교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그 조선 왕조 내내 성리학이 주류를 이루죠. 그러니까 그게 지배 이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배 이념 속에는 또 문화가 계속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의식을 집어넣어주고 지배층을 정당화시켜주고 또 피지배층은 복종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허위 의식을 이런 것들을 지적한 거죠. 막스가. 그리고 문화는 이제 은폐된 이해관계와 사회적 권력의 반영이다. 그래서 이 사회적 권력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녹아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싹 반영 그런 것들이 많죠. 뭐 우리가 스포츠 같은 것들도 보면은 그 옛날에는 자기 어떤 그 정치의 어떤 모순들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영화라든가 또 이 스포츠를 막 장려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또 이런 그 다양한 예술 안에도 그런 예술 권력이 있고요. 스포츠 쪽에도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또 물론 어떤 시민단체도 어떤 때는 그런 권력이 있어요. 또 정치 집단도 물론 그들은 권력이 있고요. 그래서 종교 집단도 물론 권력이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문화를 퍼방하고 많이 하지만 그 뒷면에 보면은 돈과 권력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뭐 축제 같은 경우도 다 정부 뭐 이렇게 이제 지원들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하나의 뭐 권력 관계들 같은 것들이 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배 이념 같은 거를 이렇게 탈신비화 그냥 정말 그래 순수한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문화라고 하는 걸 겉에 포장을 하고 그 안에는 그 속살 안에는 이런 권력들 사회적 권력들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 곳곳에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종교 아까 얘기했지만 종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밀 듀리갱, 듀리갱에 대해서 1800년대 중반에 나왔던 프랑스 학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듀리갱은 이 연대, 솔리데트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집합의식,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떤 집합의식을 가져다주고 일탈행위, 그러니까 일탈행위라고 그러면 어떤 그 기존 질서 속에서 내가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뭐 폭력을 행하든가 나쁜 어떤 행위를 한다든가 말을 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왜 그래서 이제 이 뭐 깡패 같은 그런 그것도 일탈 하나의 행위죠. 그리고 뭐 누굴 두들겨 팬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일탈 행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제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 통제를 자꾸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예방하게 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행위로 가지 않도록 뭐 초중고등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 자꾸 그런 문화적인 통제를 통해서 그런 데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또 사회에 역동적이고 동기적으로 부여하는 힘으로서의 문화. 문화가 또 어떤 그런 역동성을 갖게 되면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큰 그런 그 힘을 생산해내는 힘을 갖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BTS 뭐 이런 그런 한류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동성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동기도 부여하게 되죠. 그리고 또 뭐 올림픽을 한다든가 개최를 한다든가 또 뭐 이런 그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게 됐을 때 사람들한테 그 역동성을 줍니다. 또 의례 어떤 의식 같은 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모여서 그 의례를 통해서 막 흥분을 하기도 하고 그런 중요성도 있습니다. 예, 뭐 어떤 국가 기념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제사 뭐 예배 같은 경우도 막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면서 뭐 기타 치고 뭐 박수 치고 막 이렇게 손 흔들고 뭐 하면서 그것도 집합적인 어떤 흥분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 하나의 특히 기독교 개신교 교회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문화라고는 하지만 기독교 문화 근데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 그 에스컬레이팅 하면 점점 자꾸 끌어올리려고 하는 예. 그래서 어떤 집단적인 어떤 흥분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신적인 체험을 얘기하려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마음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의례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에밀 드리킹은 이제 문화가 사회 통합 위주로 사고가 되는데 갈등이나 어떤 배제 이런 것들 역할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막스 베버, 이 사람도 중요한 사회학자죠. 또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기독교 윤리를 자본주의 윤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 행위, 그 어떤 의미, 인간의 어떤 의미, 어떤 제가 말하는 어떤 것의 의미, 상대방이 말하는 것의 행위, 뭐 손가락으로 어떤 동작을 표현을 했다든가, 또 내가 말을 하는 데에서 그냥 단지 몇 마디 딱 이렇게 했을 때 그 의미에 대한 것들을 그 동기나 주관적인 의도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아는 것은 뭐 가족관계처럼 이렇게 밀도가 높은 사람들이나 또 아주 친한 친구들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행위나 의미 이런 것들을 금방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아프구나 혹은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화난 감정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 친구가 혹은 뭐 부모님이 혹은 뭐 동생이나 뭐가 나한테 지금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그런 문화, 집단 이런 데서 어떤 동기나 주관적 의도를 찾아내려고 하고 가치 합리적 행위, 목적 합리적 행위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정당 같은 경우들도 정치의 그 정당들도 자기들의 어떤 주관적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뭐 보수당이다, 또 진보당이다, 또 어떤 당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중간지대 뭐 이렇게 해서 그 그룹이 형성되고 거기서 그 한도 안에서 사람들이 사고하고 의식하고 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은 뭐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넘나들 수도 있는데 어떤 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딱 그 안에서 어떤 뭐 서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가치가 같다.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21세기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런 스펙트럼이 다양한 그래서 무지개 색깔처럼 다양한 이런 나라 속에서는 좀 더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갖느냐도 하나의 그런 문화의식이 된다는 거죠. 또 추상적인 믿음 체계의 지적 내용을 강조하고요. 뭐 믿음이라고 하는 체계도 내가 불교적인 또 기독교적인 혹은 뭐 이슬람적인 다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 체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지성 뭐 그런 것들을 또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 그래서 불교 강좌도 많고요. 가톨릭에서도 교리 공부 이런 것들이 많고 또 개신교에서도 신학 공부들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서 그런 자기들의 그 믿음 체계 신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굳혀가는 그런 공부들을 하는 것들이 이것도 다양한 문화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목적 합리적인 행위 의식집에 얘기했고요. 또 사회 불평등에 대한 문화적 구분, 계급과 지위, 뭐 겉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면 뭐 그냥 뭐 옷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오히려 뭐 중국 사람인 경우에는 막 허름해 보이는 분인데도 뭐 돈을 또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사회 불평등에 대한 것들도 문화적으로도 구분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한 거죠. 막스 베버가. 또 게오르그 짐멜도,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1850년대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회학자고요. 상호작용의 어떤 유형이나 형식을,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대화도 하고, 또 이미지를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또 탐구하고, 어떤, 그, 디자인 하나만 보더라도 뭐 다이아몬드형으로 할지 삼각형으로 할지 뭐 역삼각형으로 할지 뭐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뭐 음악이나 예술 이런 것들도, 또 춤을 출 때도 그 동작 하나하나들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내가 표현할 건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상호작용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느낄 건가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 생활에 관한 다양한 견해, 그래서 자아와 사회성 이런 것들이 그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또 생산보다는 교환에 초점을 둔 상호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영화라든가 연극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도 서로 이제 교환을 통해 가지고 상호작용을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교환 속에 의식을 교류하면서 얻어지는 상대방의 어떤 가치를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식들을 서로 교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고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축제, 공연, 스포츠, 예술 표현 이런 것들도 다 어떤 문화의 큰 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스포츠 산업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축구라든가 야구장에 가보면 뭐 얼마나 열광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노래도 많이 부르고요, 뭐 춤도 추기도 하고, 또 전광판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글자 자막이나 모든 것들이 나오죠. 그래 이런 것도, 그다음에 뭐 경기장에 갈 때 입는 옷, 모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문화적인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뭐 예술 표현에 있어서도 다양한 조각부터 시작해서 조각 예술, 또 뭐 음악으로 하는 거, 악기로 하는 거, 그리고 또 그림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뭐 동양화냐 서양화냐, 뭐 이런 걸로 뭐 얼마나 많습니까? 숙제도 그렇고요. 다음 라우라 에들스는 문화는 예술이나 정신적인 유산들과 함께 오랜 기간 사람들의 삶을 형성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오랜 기간. 그러면서 뭔가가 이렇게 전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적인 전통으로, 일본 사람들은 일본적인 전통, 중국 사람들, 또 프랑스 사람들, 미국 사람들, 라틴 아메리카의 멕시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자기들의 그런 정신적인 유산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가져갑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도 이런 그런 전통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과 함께 그런 집단적인 또 사고 방식도 나오고, 거기에 건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상징 체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요. 여기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음악, 무역, 연극, 영화, 미술, 국악, 사진도 뭐 대단한 예술이죠. 그래서 뭐 건축,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뭐 다양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거기서 어떻게 나를 표현하고 내가 해볼 컨텐츠들을 어떻게 뭐 생각해 볼 건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하고 종교로 좀 더 좁혔습니다. 본래 주제와 함께. 그래서 문화와 종교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자, 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나의
지금 몸뚱아리는 부모님한테 분명히 왔지만 나의 궁극적인 출발은 어디에냐? 저 뭐 하늘 저 꼭대기 어디인가에 나의 출발한 건가? 나의 영혼이 어디서부터 나는가? 또 나를 만들어준 그것은 누구냐? 라고 하는 거. 그런 또 궁극적인 관심, 또 자연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 창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노장사상에도 담겨져 있고 기독교에도 담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게 이런 우선 애초에 그런 종교가 가졌던 궁극적인 관심에 대한 이런 것들을 문화로 또 반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술로 연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종교 문화 속에서 행해지기도 하고 뭐 주술 같은 것도 뭐 여러 가지 그종 같은 걸 치면서 주술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스포츠 종교 이거 대단합니다. 그냥 스포츠 종교라 그러면 저게 뭐가 스포츠 종교냐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유럽 유럽 하면은 스포츠에 뭐가 제일 유명하죠? 축구입니다. 단연 축구입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 날 유럽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교회를 많이 가는데 이제 교회 안 가고 어디를 찾아요? 아주 큰 스타디움, 이 축구장 경기장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작하기 뭐 두세 시간 전에 이제 가니까 거기 가가지고는 뭐 열광이 대단합니다. 그 만약에 뭐 우리 편이 골링을 넣으면 뭐 굉장하죠. 또 지게 되면 아주 그 실망감이 굉장히 그 디프레스가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쪽 그 응원석에 말이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응원하면 거의 두들겨 맞을 정도입니다. 아주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정도로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외 축구 이렇게 중계하는 거를 한번 보여줄 때 한번 그 관중석 얼굴들을 보세요. 거의 종교적인 얼굴들이 많습니다. 정말 막 눈물 흘리고 뭐 어떤 사람들 뭐 그러면은 또 환희 부를 때는 뭐 꼬리 넣고 그러면은 뭐 대단하죠. 막 펄펄펄 뛰는 거 이런 것들도 뭐 그런 그 희열, 짜릿한 맛, 막 그런 것들이 이런 스포츠와 이런 엑스타시라고 하는 종교적인 체험과도 비슷할 거다 이렇게 합니다. 뭐 꼬리는 축구 선수들은 뭐 이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그냥 뭐 막 저기 물구나무 서기 막 이렇게 막 도는 사람도 있고요. 또 무릎 꿇고 쫙 미끄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그 짜릿한 맛, 그 많은 관중들, 몇만 명 관중 앞에서 내가 골을 넣었을 때 얼마나 그 짜릿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종교적인 심성까지도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종교로 볼 때 종교는 문화의 부분이 되기도 하고 문화를 조직하고 문화를 포함하고 또 초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그 문화와 종교라고 하는 건 이것이 또 상호 교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또 문화에 영향을 받고 또 문화를 형성해 주기도 하고 인식, 정서, 행위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와 종교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게 밀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는 그냥 교회 갔으니까 저 사람은 교회 문화야. 또 저기는 뭐 불교에 갔으니까 저건 불교 문화야. 이렇게 뭐 구분져 가지고 딱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그런 문화와 종교도 상당히 그 영역들이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좀 돌아와 가지고 전통 문화, 유교, 불교, 또 기독교가 들어오고 고유 종교인 동학, 원불교 이런 것들의 전개, 자취를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제 또 배우고 합니다. 전통 시대 때 또는 근대에 형성된 이런 종교가 오늘의 어떤 우리들의 정신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내가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런 종교 문화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추석이라든지 설 때 조상을 향해서 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이렇게 절을 한다든지 거기에 뭐 상을 밥상 위에다가 뭐를 어떻게 차린다든가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요. 또 여러 그런 또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또 마음속으로 아 저분이 그냥 편안한 곳에 가서 사셔야지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 자기가 본인이 뭐 마음이 힘들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뭐 내가 불교책을 본다든가 또 성경을 본다든가 또 다른 동양사상 책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찾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교 문화라고 하는 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불교, 조선시대 유교 이런 사람들의 그 사유와 정서, 또 영적 윤리적 지향 이런 것들이 이제 함축돼 갖고 표현되고 있는 건축, 공예, 뭐 심지어는 뭐 왕관, 귀걸이, 뭐 또 묵주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서화, 그림, 음식, 의례 이런 것들까지 여러 그런 생활 문화들을 남긴 거를 자꾸 이제 발굴하고 또 재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남한 지역만 가도 지방 곳곳에 가면은 이런 거기서 세운 박물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 지방을 가게 되면 그냥 뭐 이 지방에 어디 가면 먹거리가 어느 집이 맛집이 있다. 그래서 뭐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맛집부터 찾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한번 박물관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곳곳에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잘 해놨어요. 그리고 값도 저렴하고 그냥 몇천 원이면 들어갑니다. 그래갖고는 그 지역에 있었던 옛날 구석기 시대부터 막 신석기 시대 그리고 뭐 백제든 신라든 그 시대 때 나온 출토된 여러 가지 물품들도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또 그림 같은 것도 있고요. 그 자부심이 막 생깁니다. 근데 지방 여치에서 그런 데에다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건물도 잘 짓고요. 또 여름에도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면서 잠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러 가는 곳만 가지 말고 반드시 이런 문화 체험을 가족들과 함께 또 뭐 혹은 연인들과 함께 이런 걸 하면은 그만큼 그런 문화 의식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또 현대 문화에도 종교의 역할이 또 크다는 거죠. 대중문화, 또 영화나 회화, 그림, 문학 작품 속에 중심 모티브가 되고 또 부차적인 모티브가 되기도 하죠. 밀양이라는 영화 이런 것들 기독교의 그런 잘못된 것들 비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독교도 비판을 받는 것을 어떤 소재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창피스럽기도 하고 또 그 카톨릭에서 이런 그런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 라틴 아메리카에. 그래서 막 유럽 국가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사람들 원주민들 막 죽일 때 카톨릭 사제가 그걸 막다가 이제 본인도 죽게 되는 뭐 그런 영화인데 그런 것들이 뭐 카톨릭 신자들에게만 감동 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제국에서 식민지의 그런 노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나라 민족에게 있어서 그 영화가 주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감동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또 유럽의 뭐 중세 시대 때 영화라든지 또 우리나라 불교 영화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불교에서도 그런 인간의 고통의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불교 사계라고 하는 영화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춘하추동이 되는 거죠. 거기서 스님이 젊은 스님이 겪는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들을 이렇게 잘 담아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문화활동,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단체, 뭐 YWC, YC는 뭐 서양에서 들어온 기관들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문화센터들을 운영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청소년 어린아이들서부터 유치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문화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카페도 있고요. 아시아 마켓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요즘에 이제 다문화 교육, 또 이주 여성 이런 축제들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원불교, 불교, 가톨릭 이런 여러 곳에서도 또 그냥 일반 사회복지 기관 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활동을 합니다. 불교 문화 활동. 그래서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들어봤죠? 그래서
한 2박 3일 혹은 뭐 4박 5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예 사찰에 들어가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불도 드리고 참선도 하고 새벽 6시에 또 밥 먹고 12시 뭐 또 점심 먹을 때까지 또 각종 그 인근에 산들을 산책도 하고 그다음에 저녁도 일찍 먹고 저녁 한 8, 9시면 일찍 잠듭니다. 그럴 때 이제 뭐 책도 보고 이렇게 누워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스님들이 앉듯이 이렇게 하면서 생활 방식도 경험하고 또 마음도 휴식하고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 체험 또 해서 이 템플 스테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보급돼서 지금은 뭐 꼭 내가 불교도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이런 사찰 체험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불교 미술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거기 사찰에 가게 되면 우리가 불상을 보게 되죠. 석탑도 볼 수가 있고 탑돌이라 그래가지고 빙글빙글 이렇게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빙글빙글 돌기도 합니다. 석가모니 불교의 정신세계를 하고요. 느끼고 또 그 대웅전이라고 하는 제일 중앙에 있는 큰 절이죠. 어디든지 사찰, 산에 있는 사찰에 들어가면 대웅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상도 있고, 저도 가면은, 이렇게 절도 하고, 삼배 절로 이렇게 예의를 표시합니다. 그게. 저건 아니고, 우상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그, 존중해주는 것, 서로 이웃 종교들을 그런 문화적인 것, 건축, 또 의식, 예식,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줄 줄 아는 문화가 돼야 됩니다. 저는 뭐 기독교인이고 성공의 사제기도 하지만은 석가탄신일 날은 꼭 가까운 어느 곳이든지 사찰에 가요. 그래야 그 사찰에 가서 거기 오신 분들도 이렇게 보고 또 예불도 잠깐 드리고 부처님 아니 그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설교 말씀 들어보면 비슷해요. 기독교 뭐 성직자나 가톨릭 신부들이 하는 설교나 인간 세상을 위해서 좋게 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또 끝나면 또 점심 공양을 줘요. 그래서 떡도 먹고 밥도 먹고 그래서 사찰 음식을 먹어보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해 석가탄신일 때 되면은 그냥 집에 계시지 말고 가까운 사찰 가서 한번 그런 체험을 또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불교는 우리나라 전통춤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채 같은 걸 양손에 들고 춤도 추고 모자도 큰 모자 쓰고 하죠. 그래서 사뿐사뿐 나비가 날아가듯이 이렇게 손에 들고 추는 그런 춤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쪽도 그냥 앉아만 있어갖고 뭐 이렇게 참선하는 게 아니라 춤도 추는 사람도 있고 또 북을 가지고 여러 개 북을 막 한 대여섯 개 갖다 놓고 그냥 정신없이 북을 칩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그거 한번 치려면 아마 이 몸의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게들 합니다. 또 카톨릭 문화에서도 성당이나 교회 이런 게 유럽 성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스테인 글라스부터 시작해서 조각들도 많고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제의 어떤 로만 칼라 이런 칼라라고 하는 거는 목에 하얀색 그런 칼라를 하죠. 수녀님들도 여러 가지 옷들을 입으면서 저분은 수녀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또 성당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촛불 같은 거 그리고 영성의 빛은 아까 얘기했듯이 스테인 글라스 막 색깔이 막 빨주노초 파란 뭐 이런 것들이 유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바깥에 햇빛이. 그다음에 이제 종교의 문화 의식의 표현도 기도의 정적인 자세도 역시 춤입니다. 다 기도도 하나의 가만히 있는 거지만 그것도 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의 기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불교에서 아까 얘기했던 108배 하루에 뭐 108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리에도 좋고 무릎에도 좋고 뭐 다 좋다고 그럽니다. 또 기도 정진을 하고 하거나 합장 두 손을 모아서
인사를 할 때나 나갈 때 서로 그 사람들끼리 만날 때도 이렇게 합장을 하죠. 태국에서는 이렇게 합장을 하고선 그 불교 국가여 가지고 사와디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9시 뉴스 이렇게 메인 뉴스 같은 거 시작할 때도 두 손을 모아가지고 사와디갑 그러고선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 부처님 축복 받으세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인사를 드리고 합니다. 불교 국가니까 공영방송 우리로 말하면 KBS나 뭐 그 큰 방송국에서도 뉴스 시작할 때 다 합장하고 시작해요. 예, 또, 뭐, 이슬람 국가에서는 또 이슬람식으로 하겠죠. 의복도 합니다. 또 무교에 굿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당이 굿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주술을 하고, 음악,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무당이 작두를 타죠. 저도 작두 타는 걸 봤는데, 정말 어떤 할머니께서 그냥 이제 그 주술을 한참 하고 나서는 그 날카로운 그 톱 같은 데 위에 올라가가지고 칼 위에 올라가서 하는데 막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이 아파가지고 운다 그러면서 하는 걸 또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보면은 옷을 막 굿할 때 옷을 수십 벌 갈아입어요. 그래서 막 애기 옷도 입었다가 할머니 옷 입었다. 애기 옷 입으면 애기 자칫 말소리를 엄마 나 뭐 과자 좀 사줘 뭐 이러면서 애기 목소리를 막 얘기해. 그러다가 또 옷을 또 장군 옷을 또 갈아입으면 막 그 여자분이신데도 남자처럼 막 자 이제 뭐 우리는 돌격 앞으로 한다 하면서 막 장군 목소리를 또 그렇게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 뭐 남편 막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을 또 그런 역할을 우리 그 심리 치료나 이런 걸 할 때 서로 역할극이라는 게 있죠.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역할을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고 그걸 막 풀어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막 처음에는 그런 감정의 기복이 막 굉장히 격했는데 그런 역할극을 하고 치유를 하고 나서는 막 서로 끌어안고 서로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심리의 치료 같은 거, 치유에 있어서 종교가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뭐 마당극도요, 예, 알죠? 탈을 쓰고선 뭐 이렇게 그 아주 빙글빙글 돌면서도 하고요. 또 양반을 또 이렇게 빗대서 이렇게 풍자로 막 양반을 나무라기도 합니다. 감히 하인이 양반을 함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탈을 씁니다. 이렇게 탈을 여러 가지 가면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잘못된 거, 비리, 부패, 권력 이런 것들을 이 마당극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을 해서 그런 걸 본 사람들 청중들은 그렇게 그 같이 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뭐 양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잘못하지 말아야지 조심스럽게 살아야지 또 잘해줘야지 뭐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치유고 또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슬람 문화들을 보면은 이렇게 늘 기도를 하죠. 그래서 아침 왼쪽에 위에 보면은 기도를 할 때 하루에 3번, 4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공항에서도 그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면은 그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그 갈아탈 때든지 하더라도 꼭 거기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슬람 사원에 가서도 여러 번 기도도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아주 또 새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을 보면 발바닥 다 양말을 안 신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더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 발 씻는 곳이 있어요. 수도꼭지가 이렇게 그발 높이 무릎 정도의 높이에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꼭 발을 씻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져온 수건으로 발바닥을 다 닦고 그리고 맨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깨끗하죠. 또 왼쪽에 아래 차도로 해서 여성들이 자기 머리와 얼굴을 다 가립니다. 그래서 왼쪽은 좀 이렇게 강한 그런
이슬람권이라 그러면 오른쪽은 개방적인 그 이슬람권이나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데는 좀 개방되어 있습니다. 터키도 좀 개방되어 있고요. 근데는 얼굴을 다 자연스럽게 내밀고요. 또 이 그 둘러쓰는 이거 차도로도 굉장히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막 여성들은 그게 막 비단같이 막 아주 섬세한 그, 그 텍스처, 그 옷의 그 결이 부드러운 걸로 하기도 하고 색깔도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걸로 이렇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여자들은 가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또 여성들은 자기 얼굴에 대한 그런 표현을 못하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도 그냥 어쨌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또 요즘에 한국에도 이슬람 쪽, 동남아 쪽이나 이런데 중동에서 많이들 관광객들이 오면은 다 자기들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힌두 문화, 인도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는 뭐 모든 게 다 신입니다. 뭐 부뚜막에 신도 있고요, 나무에도 신이 있고 뭐 그래서 뭐 신이 뭐 100여 넘게 삼라만상에 다 신이 있을 정도입니다. 코끼리 신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 힌두 문화가 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카스트 제도로 해서 종교가 이런 권력,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데도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의 신분 상승을 아예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된 거죠.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종교가 사회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문화에서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또 지배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이런 부정적인 또 그런 또 사회 지탄을 받는 그런 또 문화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아주 아무쪼록 그것이 건전하게 좋은 종교와 문화의 상호관계가 서로 잘 교류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그 PPT가 너무 그동안 20분, 30분만 하면요, 그 탑재하는데 그 잘려요. 올리지를 못해. 용량이 초과돼가지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 30분도 채 안 되고 하니까 좀 아무래도 좀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변환하는 법을 또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앞으로 또 당분간 이런 방식으로도 계속 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또 늦게 전화해서 미안한데요. 지금 녹화를 다 끝내고 이제 끝내는 거 그 오른쪽 그 파란색 점을 누르는데 계속 눌러도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 초 단위로 계속 올라가. 한 열대 번 눌렀는데도 안 꺼져, 그게. 어. 그래서 내가 손에 땀이 나서 그런가, 그리고 침을 뭐 이렇게 해도 안 꺼져. 그럼 어떡하지? 예. 그냥 저기 꺼. 이, 이 화면 전체를 그냥 닫아버려. 그렇게. Alt하고 F4. Alt하고 F4. 동시에. 음, 어, 단축키도 컨트롤을 누르나? 그건 아니고. 그래요. 뭐, 녹화,
안 꺼져, 지금. 계속, 누, 예, 예. 그 두 개, 왼쪽 손으로 두 개 하고, 오른쪽으로 A, B, C, D, 그럼 Alt 옆에 있는 그 창 있는 거, G. 어, 동시에. 아, 그랬더니 왼쪽에 뭐가 나오네. 그러면, 그 똑같은 그림. 그래, 그래. 그걸 클릭해.